격투기를 얼마나 사랑하면 전 세계가 문을 닫고 있는 와중에 개인 섬을 하나 사버려서 격투기 경기를 열겠다고 할까요? 오늘은 UFC의 데이나 화이트 대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빚더미에 헐떡이고 있는 UFC, 이 단체는 어떤 격투기 스타일이 가장 강한지 알아보겠다는 굉장히 재미있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경제적으론 상당히 불안정한 회사였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데이나 화이트 사장은 말 바꾸기가 잦고 지나치게 비즈니스적인 마인드 때문에 그는 안티도 많고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나 화이트 사장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결국 망해버린 격투기 단체 UFC를 구매하고 세계적인 회사로 발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격투기 팬이라면 모두가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UFC의 탄생, 망테크, 그리고 데이나 화이트 사장의 등장과 UFC의 부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오늘 차도르 방송의 주인공인 데이나 화이트 사장의 성인 화이트를 직역하자면 말 그대로 하얀색인 만큼 국내 격투기 팬들은 백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백사장이라고 할 때마다 백종원 대표를 떠올리는 일 없길 바랍니다. 사실 UFC나 백사장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만 보고 백사장이 엘리트 경영인 출신이라고 많이들 추측하지만 그의 커리어는 의외로 굉장히 평범하게 시작했습니다. 1969년에 태어난 백사장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보스턴 대학교에 입학했으나 졸업을 포기하고 중퇴합니다. 그리고 패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20대 초반 화이트 청년은 복싱계로 뛰어듭니다. 사실 백사장은 17살 때부터 복싱을 배워온 아마추어 복서였습니다. 그는 복싱 코치도 하고 에어로빅 코치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훗날 인터뷰에 따르면 백사장 본인은 자신이 경기를 직접 뛸 때보다 다른 선수를 코치하거나 관리할 때 더 결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복싱을 좋아하는 20대 청년의 무모한 행동처럼 보였던 그의 체육관 사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빠른 두뇌 회전과 남다른 과감함 덕분에 그는 30대 초반에 이미 미국에서 여러 격투기 체육관을 운영하는 성공적인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미국의 종합격투기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때 데이나 화이트 사장은 종합격투기 기획사를 세운 뒤 티토 오티즈 선수와 척 리델 선수를 관리합니다. 두 선수는 자신을 관리하던 기획사 사장님이 세계적인 격투기 단체 대표가 될 줄은 이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때는 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UFC는 아직 미국에서도 꽤 생소한 회사였으며 대중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무술이나 격투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든 무술을 짬뽕해서 종합으로 싸운다고? 너무 재미있겠다! 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평범한 대중의 눈에는 케이지 안에서 피 튀기며 싸우는 모습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나 봅니다. 20년 넘게 UFC에서 선수 인터뷰와 해설을 맡고 있는 코미디언이자 태권도 그리고 주짓수 블랙벨트 조로건, 그는 세계적인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하면서 격투기에 관심이 없는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로건 해설의 말을 빌리자면 90년대에는 종합격투기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것조차 굉장히 부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격투기 단체 해설자라고 소개를 하면 사람들은 그가 마치 포르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바라봤다고 합니다. 당시 종합격투기의 평판은 성인 엔터테인먼트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했는데요. 그 누구도 종합격투기라는 스포츠가 음지를 탈출할 것이라곤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UFC가 처음 생겼을 당시 미국 법으로 종합격투기가 너무 폭력적이라 스포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종합격투기라는 스포츠 자체가 불법이었던 당시 UFC 초대 오너들은 정부와 타협을 하기보단 맞서 싸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부가 더 이상 UFC 운영에 방해를 못하도록 법의 구멍을 찾아 나섭니다. 미국은 원래 지역 정부인 주정부와 전국을 관리하는 연방 정부가 있습니다. UFC는 이 두 정부가 모두 건드리지 못하는 미국 원주민 보호 지역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관리하는 나름의 지역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부족과 계약을 맺고 이들이 운영하는 카지노에서 경기를 열면서 UFC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법적으론 미국 정부의 법이 적용하지 않는 땅이니 미국 땅에서 종합격투기 경기가 열려도 정부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의 구멍을 이용하여 수년간 UFC가 운영되자 정부와 정치인들 그리고 스포츠협회가 좋게 볼 수 없었습니다. 점점 활동 구역이 좁혀지고 행정적인 문제가 늘어나자 UFC는 결국 손해만 계속 보다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우리의 주인공인 백 사장은 격투기 선수 매니지먼트를 매우 뛰어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 사장 귀에도 UFC가 망했다는 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 친구인 퍼디다 형제에게 연락을 합니다. 당시 퍼디다 형제는 카지노를 운영하며 이름을 날리고 있었죠. 그리고 데이나 화이트 사장의 격투기 이야기와 미래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퍼티다 형제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때는 2001년 종합격투기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일이 일어납니다. 퍼티다 형제와 데이나 화이트 사장은 주식회사 주파를 설립하고 함께 UFC를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정도에 구입합니다. 백 사장은 정치인들과 관계를 망치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말아먹은 초대 오너들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오너가 되자마자 격투기를 합법화하려고 머리를 쥐어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치인들과 스포츠협회 관계자들과 네트워킹을 하며 관계를 쌓았습니다. 그는 종합격투기가 액션이 과격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상당히 안전한 스포츠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격투기 대중화를 위해 끊임없는 도전을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고위 관직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격투기 선수와 스파링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격투기에 대한 법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때는 2005년이었습니다. 백 사장은 격투기 대중화를 위해 만든 격투기 오디션 프로그램 The Ultimate Fighter 시리즈를 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디션 프로그램인 만큼 시합을 통해 탈락자와 합격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격투기 선수들은 한 숙소에서 생활했습니다. 선수들의 숙소 생활을 그대로 담은 이 방송은 오디션 프로그램이자 관찰형 예능입니다. 숙소에서 싸움이 나기도 하고 평소에는 볼 수 없던 격투기 선수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이 방송은 굉장한 호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 시즌 최종 우승자는 억대 연봉이 보장된 계약서와 함께 UFC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짜릿하지 않나요? UFC는 이렇게 대중에게 한 걸음 가깝게 다가가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유독 뉴욕에서만 격투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상당히 많이 황당합니다. 백 사장과 공동으로 UFC를 운영한 퍼티다 형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카지노 업계에서 온 경영인들입니다. 도박과 숙박 산업에서 퍼티다 형제와 경쟁 구도를 그리고 있는 회사가 바로 뉴욕 회사였던 것입니다. 이 회사는 퍼티다 형제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년간 로비를 통해 UFC가 뉴욕에 들어서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참고로 뉴욕은 2016년에 종합격투기 금지령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열린 첫 UFC 대회가 바로 UFC 205 알바레즈 대 맥그리거였습니다. 2016년 11월 뉴욕에서 열린 첫 UFC 대회였죠. 이날 메인 이벤트에서 당시 패더급 챔피언이었던 맥그리거 선수가 라이트급 챔피언 알바레즈 선수를 KO시키면서 UFC 역사상 최초로 두 체급 벨트를 동시에 거머쥐게 됩니다. 아무튼 UFC가 워낙 빠른 시간에 성장한 탓에 그 과정이 굉장히 순탄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백 사장이 UFC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오는데 이런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백 사장과 퍼티다 형제가 UFC를 처음 인수하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돈이 벌리기는커녕 계속 현금을 들이부어야 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 야, 아무래도 우리가 격투기 시장을 잘못 읽은 것 같다. 그냥 팔고 접자. 이런 이야기까지 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재적인 마케팅의 연속으로 UFC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2000년대 후반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격투기 단체로 자리 잡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던 격투기 단체는 일본의 프라이드였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야쿠자가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동안 진행해온 승부 조작, 사기, 암표 거래 등 온갖 범죄 행위가 발각되면서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때 UFC는 프라이드의 지적 자산과 계약이 되어 있던 선수들을 모조리 사버립니다. 그렇게 프라이드는 UFC에 흡수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UFC는 격투계의 원탑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작한 UFC의 독주는 지금까지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벨라토르가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격투기 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벨라토르의 대중적인 인지도나 선수들의 수준을 보면 UFC와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정도로 UFC가 종합격투기 시장을 꽉 잡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후 UFC는 전 세계 모든 격투기 선수들이 바라는 꿈의 무대가 되었고 GSP, 존 존스, 론다 로지, 코너 맥그리거 같은 슈퍼스타들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멈출 줄 모르는 데이나 화이트 사장은 브록 레스너나 CM 펑크 같은 프로레슬러들에게 종합격투기 도전 기회를 주고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도 직접 진행하는 등 어떻게 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WMEIMG라는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4조 8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UFC를 인수합니다. 2001년에 20억이었던 회사를 15년 만에 4조 8천억짜리로 불리다니 역시 천재 사업가답네요. 이 과정에서 백 사장의 고향 친구인 퍼티다 형제는 UFC 지분을 모두 팔고 회사 경영권에서 떠납니다. 하지만 백 사장은 대표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며 새 오너들과 함께 새로운 UFC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후 UFC의 새 경영진은 데이나 화이트의 컨텐더 시리즈, 호르헤 마스비달 선수와 네이트 디아즈 선수를 위한 BMF 타이틀, ESPN과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 계약, 그리고 맥그리거 대 메이웨더 복싱 대결 등 다양한 색다른 시도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한때 저급한 업계라고 평가받던 종합격투기를 세계적인 스포츠로 성장시킨 데이나 화이트라는 인물과 그가 어떻게 망해가는 UFC를 살렸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UFC를 포함한 세계적인 격투기 경기들을 모아놓은 UFC 파이트 패스 서비스를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UFC가 재미있는 컨텐츠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격투기 유튜버 차도르였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